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1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복주가 그야말로 생사람 잡는 조리 돌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무슨 사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장님, 네네. 지금 민주당이 네.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네.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,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, 이 두 사람 외에 이번 30일에 올릴 네. 이 탄핵 안에는 네. 이몽석 창원지검 검사 네. 라임 사태 접대 의혹으로 네네. 이렇게 알려진 이 검사, 예. 그리고 이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네. 이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앙지검에서 반부패부장을 맡았던 김영철 현재 대검 반부패 1과장 그리고 김건희 오빠 네. 사건을 또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하는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 네. 여러 검사들을 탄핵 대상에 올리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1일 검사 탄핵 주장을 펴고 있다 네. 할 정도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 폭주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가운데서 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 5부장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형사 5부장에 대해서 그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네. 박준영 변호사가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네.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은 내용입니까?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이정화 검사의 지금 그 탄핵 추진 그 이유가 잘못됐다는 게 핵심이에요. 예. 핵심이.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. 즉,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, 아까 연루되어 있는 시행사 대표를 봐주기 수사했다. 이 봐주기의 내용이 뭐냐면 경찰이 올린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반려했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축소 수사를 했다.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축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 뭐 사문서 위조 사건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훨씬 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. 수원지검에. 그 당시엔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럼 공공지구 수사하고 나면 관련이 없는 아니요. 실제로 수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리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. 예. 압수수색 영장에 이 부임 이후에 보니까 아유 이거 보완하세요. 보완 청구하세요 해갖고 경찰한테. 네네 경찰한테 그래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해라. 아예 추가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인 사람이지 반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엉뚱한 이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그렇죠. 지금 검사 탄핵하겠다고 나선 거구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정화 검사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들이 사실 이정화 검사를 타깃으로 한 건 김건희 여사라는 거를 갖다 붙여갖고 어떻게든 올가 매려고 한 것이지. 김건희 여사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정화 부장검사까지 그렇죠. 올가맨 거고. 실제로 괘씸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정화가 진짜 미운 거예요. 왜 밉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정화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 근무를 할 때 아마 그 대전지검에 있을 때 아닌가 그런 그렇죠. 생각이 박은정이가 이정화가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직접 데리고 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왜 직무 정지를 위해서 그 감찰했잖아요. 예. 감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정화 이 검사는 원래 대쪽 같아갖고 아니 다 좋습니다만 판사 사찰은 그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썼거든요. 네, 근데 맞아요. 그거를 삭제했어요. 박은정이 삭제한 거예요. 법무부에서.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. 아니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. 근데 이걸 임의로 삭제했다.
그래가지고 그 당시 언론에서도 네. 많이 보도가 됐고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다. 이게 너무너무 괭심하기 때문에 찍혔구만 완전히. 어떻게든 이 이정화로 괴롭혀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건으로 복수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검찰대책위원회인가 검찰 독재위원회인가가 목적이 무엇이냐가 뚜렷한 거죠. 자기 눈에 가시가 같은 그런 검사들을 하나씩 손을 보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. 특히 지금 그 당시 이 감찰 담당 관을 했었죠. 네. 박은정 부장검사. 그렇죠. 이게 유명한 그 추미애 사단의 핵심 멤버였고 뭐 실세라고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? 추미애 예. 장관을 부부가. 당시에 예. 아주 그냥 자주 만나고 식사도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광주지검인가로 쫓겨갔죠? 그렇죠. 광주에 가서 조용히 현재까지는 조용히 있습니다. 예. 뭐 옷 벗었다는 얘기는 없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네네네. 이번에 일종의 양심 선언이랄까? 네네. 이것을 하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? 박준영 변호사 오면은 그렇습니다. 그 억울한 사연이 있어갖고 이 형을 산 사람들, 네. 그 사람들이 다 형기 살고 나와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데 재심 청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재심 청구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말씀하셨듯이 재심이란 건 거의 다 기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렇죠. 사법부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인정을 해야죠. 예. 그러니까 거의 다 100이면 100다 그것을 거의 뭐 다 기각이 되는데 그 끈기 정말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? 예.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끈기 있게 정말 인내심 있게 이 사람들의 약자 편에 선 그런 유명한 변호사죠. 박준영 변호사.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친민주당 성향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진보적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죠. 민주당이 진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약자 편 아닙니다. 인권 아니에요. 그런데 진보 성향의 변호사다. 그야말로 진보, 뭐 그러니까 좌파 이런 거 말고 그야말로 좋은 뜻으로 진보 성향의 그런 변호사인데 이번에 자기가 나섰어요. 딱 나서 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. 이정화 검사야말로 약한 자의 편에 선 그런 정의로운 검사였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. 바로 낙동강변 살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과거사 위원회가 있었어요. 네,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억울한 죽음들을 다시 또는 억울한 사건을 당한 피해자들을 다시 이제 그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그 피해를 복구시켜주는 그 위원회인데. 이정화 검사가 당시에 파견을 나와서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1990년 1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남녀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대요. 낙동강변에서. 그런데 괴한이 들이닥쳐서 여성을 성폭행해서 죽이고 남성은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두 사람을 경찰이 지목을 해서 살인 사건으로 해서 21년을 복역시킨 겁니다. 아유야. 그렇죠.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범수였대요. 그래서 형은 다 살지 않고 어쨌든 미리 가석방이 됐습니다. 가석방된 이후에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넘긴 겁니다. 이걸 규명해달라.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 개혁 파장이라 갖고 완전히 거기 그 파견된 사람들이 검사들이 일도 안 했대요. 그러겠죠. 손이 잡히겠습니까? 술렁술렁거리고 그런데 자기가 봤더니 이 이정화 검사는 혼자 야근을 신청을 해갖고 밤새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거든요. 나중에 대법이 다시 심사를 해서 무죄가 확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다.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심리가 다시 열렸대요. 그런데 부산까지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검사로서 법정 증언을 했다. 이건 검사가 잘못한 일이다. 하고 검사의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증언을 했다. 그래서 이 피해자 두 사람이 정말 은인이다라고 칭송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. 아주 대단한 검사고 훌륭한 검사네요. 네네. 그런데 이런 사람을
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네. 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 네.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정화 검사의 말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감찰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네. 윤석열 당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찰을 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그때 옳은 얘기를 했다 해갖고 민주당이 이것을 아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좌표찍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개딸들한테 조리돌림을 시킨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이 우리가 왜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칭송을 하던 때도 있었잖아요. 예, 예. 이를테면 뭐 박근혜, 이명박 대통령 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이현석 검찰총장까지 합치면 이 수사했던 내력, 기소했던 내력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 적으로 삼았던 사람들.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총 권력자들, 한나라당 차떼기라든지 혹은 삼성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할 때는 박수를 쳤잖아요. 네.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정화 검사도 사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유성 그 왜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유호성. 유성. 그다음에 그 강기훈 대피 사건 이런 것을 진상을 규명하는 쪽에 서서 활약을 했다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럼 그때는 박수를 치다가 이 판사 그러니까 판사 사찰이 아니다라는 보고서 대쪽 같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고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.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이 검사들도 보면은 네.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영철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 1과장인가 2과장이었는데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죠. 무혐의 처분 내렸다 해갖고 지금 탄핵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주장이 이겁니다.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안 했다, 조사도 안 했다, 수사도 안 했다, 이걸 되풀이하잖아요. 근데 그 다 드러났죠. 당시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소환 일정을 잡다가 검찰 스스로 그럼 그냥 저기로 하자, 문건으로 하자라고 해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. 이거를 문재인 검찰 시절에 밝힌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건 쏙 빼놓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수사를 했던 사람을 놓고 그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금 탄압을 하는 거죠. 근데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들에 대해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?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다면은 뭐 검사 아니라 검사 누구라도 당연히 뭐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앞서 얘기했던 이몽석 창원지검 검사라든가 이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이런 사람들도 다 무혐의 내지는 전혀 증거인멸의 의혹이 없다는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. 밝혀졌습니다.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지금 개딸들의 움직임, 강성 그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이 이 검찰대책위원회인가요?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.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거기도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당 분위기가 완전히 아무도 못 말린대요. 왜냐하면 무조건 검찰 해라. 그 검찰대책위에 개딸들이 압력을 넣고 해갖고 완전히 완장을 차고 있대요. 이 검찰대책위가. 그래서 무조건 검사 수십 명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거기에서 온건하게 우리 검수완박대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져갖고 사실상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. 검수완박 그때 여론조사했을 때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했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우리 밀어붙여 해갖고 잘못됐다라는 거 상기해라 라고 말리는데도 완전히 홍위병들처럼 검찰대책위가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이 그 무슨 TF 팀장을 TF 맡아가지고 팀장을 맡고 있고 뭐 위원장은 뭐 박범계고 박범계죠. 네네 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개딸들을 못 말리는 상황이다. 그래서 개딸들의 힘에 업어갖고 김용민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. 이 얘기가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. 이정섭을 손을 묶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수사니까 이재명이 손을 묶어갖고 어쨌든 이 수사를 지연시키고
새로운 어떤 기소니까요. 그거야말로 왜 대북 송금하고 쪼개기 후원하고 법카하고 이정섭을 손을 묶어야 되는데 이정섭만 하면 너무 드러나잖아요. 그게 끼어팔기라고 예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문제다. 검찰들이 이렇게 썩었다. 그런 검찰. 썩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정당하겠느냐. 그렇죠. 이 얘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정섭이 사실은 핵심이고 나머지는 검찰을 뭉뚱그려 갖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 보자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문제네요. 그렇죠. 이재명의 자기 여러 가지 살려고. 방탄을 위해서 예. 이 검사랄까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지금 뒤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네, 난장판을 일단 그리고 만들겠다는 만만한 거죠. 일선 검사들만 탄핵하고 나서요.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를 탄핵해라. 내가 다 지시하는 건데 내가 총괄 지휘자 아닙니까? 그렇죠. 검찰이랑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. 한동훈 장관은 탄핵 하더니 지금은 아예 입밖에도 내지 않고 있잖아요. 이 겁을 먹었나 두 사람한테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동훈 탄핵은 일단 말린 거예요. 왜 말렸냐면 김용민은 하고 싶어 했대요. 진짜 드라이버 걸려고 했대요. 그 사람은 정무적 이런 거 상관없어요. 그냥 무조건 미우면 그냥 그 타겟으로 삼는다 이런 사람인데 개딸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다음 재선을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지도부에서 말렸다는 겁니다. 한병도가 좀 머리가 돌아가요. 네. 전략기획위원장. 정무수석까지 했잖아요. 예, 머리가 돌아가요.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뭐 각종 정책 아젠다에 대답하지 마라. 반대하지 말자. 거기 반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싸움터에 들어가서 공방을 벌여야 된다. 왜 프레임 이론이랑 똑같은 거죠. 레이코프의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한동훈 탄핵하지 마라. 한동훈 탄핵했다가는 그 완전히 블랙홀로 빠져들어갔고 한동훈이 완전히 정말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든 뭐라든 이번 총선을 이끌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. 한동훈만 키워준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